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정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 검증대에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징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확실히 복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권 전복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미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쓸데없는 자존심만 앞세운다 그러면 정권 최대 위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아베의 대한국 공격은 거세지고 있죠. 일본의 대한국 무역제재, 좀 더 엄격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수출 특혜 조치 해제가 한국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TV는 9일날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에서 유출된 전략물자가 무려 156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보이는 물자들은 NSG, 그러니까 핵무기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협정이고요. 또 AG, 생화학무기 제조 이용 물품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상인데요. 이 NSG와 AG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엄격히 통제하는 물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지TV가 밝힌 리스트에는 서머카메라, 탄소섬유, 열교환기, 또 원심분리기, 핵연료봉 피막에 사용되는 지르코늄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HK도 9일날 화학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건네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 그러면서 원재료가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됐고 또 경제산업성 이를 문제시하면서 일본 기업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한국 기업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NHK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가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독성 물질인 사린은 중추신경제를 손상시켜서 치명상을 입히는 독가스죠. 1995년에 사이비 종교단체인 오음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사린을 대량으로 살포해가지고 13명이 죽고 6,300명이 부상당했던 그 기억을 이번에 일본 정부가 또 되살린 겁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군사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품 수출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적절한 사례가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독가스인 샤린을 언급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여간 겁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대북제재 위반 거론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이었던 후루카와 가치하사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적발된 리스트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밝혀가지고 그 파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고요. 사실상 이를 회피 또는 묵인과 방조를 해왔다는 지적이 여러 번 일었습니다. 일본에서 지적을 했고 미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정부의 대한국 무역제재를 통해서 그 일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 대한국 무역제재를 위해서 경제산업성이 지난 4월부터 일본이 보유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 무역관리를 실시하고
이것을 이제 대외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 부서를 신설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제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NHK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오랫동안 일본이 준비를 해왔고요. 이걸 미국과도 상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하기 전에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공 모드를 미국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시기까지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이 이런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은 한일 간의 문제가 한미일 삼각동맹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언론적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악영향 문제는 이미 해리스 대사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미 국무부도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전혀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일 프레임을 더 격화시키는 행동으로 미국의 관계 개선 요구를 무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미국 정부에 중재 요청을 했으니 미국이 한국 정부를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풀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단지 경제적 문제만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니까 더욱 해결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는지 지금 보니까요, 대책도 없고요.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정말 한심한 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및 정부, 하나 더 붙인다면 집권 여당의 행보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날 일본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번 사안을 무역이 아닌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거죠. 그 정치적 보복 규정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앞선 거 아닙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그렇게 꺼내서 일본에 린치를 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이란 말을 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게 협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협박할 거리라도 쓰면서 저런다 그러면 또 말이나 되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특히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경제계는요, 매일매일이 비정상이고 매일매일이 비상 상황입니다. 정부가 비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삼류 정치가 기업들을 이렇게 위기로 몰아내놓고 무슨 민관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반일 프레임이라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문제는 더욱 첩첩삼중이 되어가는 것이고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업들 불러다가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건 아베와 트럼프가 문재인을 최후의 검증대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번 일본의 대한국무역제재는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불만을 터뜨린 것만큼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차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 신문에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무역제재 친북 친중 문정부에 대한 최후 통첩이다. TV 논평 168탄입니다. 핵심은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탈했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일본도 미국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외교 방향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도 검증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미 정상 간 공동선언으로 북한과 중국 우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복귀를 2중 3중으로 선언했으니까 이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미국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일본의 아베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하고 친북적 행태에서 벗어나가지고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로 완전히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즉각 보복 체제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핵폭탄급 제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금융기관 및 일부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세컨다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쳤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본격 제재에 앞서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맛보기 스타일로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일본은 반도체에 집중해가지고 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미국이나 WTO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왔는지 웬만한 나라들은 다 압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미국의 뜻과는 다르게 김정은을 대변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심사하는 검증대, 그것도 마지막 검증의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엔 마지막 기회에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 편이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의 편에 서서 그들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전복 카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중국이 열심히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국이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금융시장을 초토화해버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수로 내년에 총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경제적 여파를 문재인 대통령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도 이를 조금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정권의 명운이 달린 승부처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진짜 이번 사태의 근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빨리 꼬리 내리는 것이 상책일 겁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연합군을 어찌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거기에 한국 내에서도 절반 미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무엇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문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확고한 복귀, 또 이를 증명하는 정책적 전환이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두 달 내에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임기를 과연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올 연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던지는 최후 검증 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기서 사족 하나 말씀드리죠.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검증 카드도 올 연말입니다. 문재인도 올 연말입니다. 어떻게 진전되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족 하나 더. 집권 여당 민주당의 최재성 같은 그야말로 가벼운 처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가벼운 입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정세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트럼프와 아베의 마지막 검증대 앞에 문재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니까 징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격적인 정권 전복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택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편에 서서 정권 전복의 위기를 맞을 것인가?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